자, 이것도 똑같이 이제 낙찰 예상가하고 예상 배당표를 작성해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억 8천에 고객한테 받는 이자는 18%, 그 다음에 5억 2,200, 그러니까 5억 8천에 90%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신협에서 받은 거거든요. 5억 2,200에 5.5. 그러니까 5억 8천에 18% 이자가 1억 440만 원이에요. 1년 이자가. 그리고 신협에 90% 5억 2,200에 질권대출 이자가 5.5니까 2,871만 원. 그래서 그 차액을 빼니까 7,569만 원에 현금 투자는 5,800이니까 수익률이 130.5%예요. 이게 지금 GPL이에요. 여러분 유동화만 시킬 수 있는 것만 연결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동시 진행을 질권대출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받지 않을 때, 불시자금 썼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신협에서 대출 나오는 건 아는데 대출이 나올 때까지는 불시자금을 써야 되니까 불시자금은 고객의 약정금리 15일치 보장을 해준다. 앞으로는 수많은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진대요. 저도 제가 만약에 직장은 지금 31년 명예퇴직하고 은퇴를 했지만 제 직장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장이에요. 금융기관. 토마스 프레이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미래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는 이런 모습들인데 대부분의 직장들이 다 없어지죠. 지금 인터넷 연결기에 IoT라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직장들이 없어지는데 그 없어질 직업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 미래의 직업은 뭐 폐기물 관리자라든지 컴퓨터 대성 디자이너, 데이터 인질 전문가, 보호 관리자, 데이터 모델러, 데이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다음에 프린터 비용 전문가도 있어요. 환경 취소화 전문가, 교통 모니터링 전문가. 로봇이 다 하죠. 일반 음식점 가도 로봇이 배달 다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내 직업이 미래에도 생존할 직업인지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미치는 형 이런 것들이죠. 신전에 없을 직업들이 다 있는 은행, 영상, 카메라 영상, 금융기관의 신용분석과 시계수리공 이런 거. 1인 기업이 갑이다라는 끌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인가인데 1인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1인 은행, 여러분들이 1인 은행이 돼서 새로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모집을 하는데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52.7대 1이에요. 그치고. 그러면 안전성을 찾거든요. 65세까지 직장을 다니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슈퍼리치가 현금으로 10억 가진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30억에서 50억 정도를 가진 슈퍼리치예요. 그 자산을 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렇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돈 들어가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생활할만 했었는데 지금은 희대의 명언이 있어요. 급여 빼고 모든 물가는 다 오른다.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2047년이면 고갈이 되고 과거에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350, 400만 원 나오는데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25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15년 후에 250만 원의 돈의 가치를 따져보면 지금 한 7, 8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들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 오늘 이 얘기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GPL 투자에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로봇 기호사키 현금흐름 4분면을 가지고 이 GPL 투자를 설명해 볼게요. 자, 로봇 기호사키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은 직장인이 있습니다. 나 같은 인플로이 직장인 이렇게 시간과 노동을 맞바꾸면서 일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갭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임대 수입이 나는 곳을 찾고도 하는데 그 종잣돈을 보니까 보통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 종잣돈 1,000만 원.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천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주식을 투자한 사람도 실제로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원금 손실도 많아요. 근데 우리 GPL에 투자하면은 16만 원이라는 이자가 나와요. 16만 원. 어떤 분은 3천만 원의 종잣돈이 있대, 직장인들 중에. 3천만 원 있는 사람은 35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직장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5천만 원이 있대요. 5천만 원을 10년 동안 모았대요. 5천만 원은 85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20% 지금 법정이자를 계산했을 때. 자, 어떤 분은 1억 원이 있대, 1억 원. 자, 1억 원을 투자하면은, 우리 GPL에 투자하면 166만 원이 나와요. 은행 예치하면 8만 5천 원밖에 안 나와요. 은행금 15배. 그래서 이 종잣돈을 각자 재테크하는 분야가 다르겠지만, 저는 GPL에 투자했을 때 이 정도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자영업자의 개념으로 볼게요. 자영업자는 우리도 똑같이 대부사업자를 냅니다. 대부사업자. 우리 대부사업자에는 1,000만 원짜리 개인 사업자가 있고 5천만 원짜리 지자체 제법의 사업자가 있어요. 자, 1억 원을 투자를 하고 1억 5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150%. 여러분 혹시 투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150% 설정해달라는 게 핵심이에요. 150%. 130% 설정하면은 이자도 덜 받고 나중에 NPL로 팔 때 사가질 않아요. 150% 설정. 자, 여기 한 달 이자가 얼마냐면은 166만 원이 나와요. 20% 계산하면. 자, 이 근저당을 담보로 잡고, 자, 여기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 투자했어요. 인천. 그리고 이걸 가지고 8천만 원의 대출을 뺐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 투자했어요. 그럼 8천만 원이면 8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생겨요. 8천만 원의 질권대출이자 6.5에서 8.5, 9%. 그리고 수수료 주고 이렇게 했을 때 80만 원. 자, 이거에 150% 설정하고 여기서 5천만 원을 또 뽑았어요. 5천만 원. 여기는 안산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50만 원이라는 게 또 나와요. 이자가 순수하게. 그래서 여기 2단계까지 했을 때는 수익률이 24%고 여기서는 29.6%예요. 여기서는 13. 29.6%의 수익률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사업자에서 이동한 순환투자를 했을 때. 대부사업자를 했을 때.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오너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진 돈이 1억 원밖에 없었는데 나는 더 이상 돈이 없어. 자, 그럴 때는 저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 1억 원을 맡겨요. 1억 원. 자, 1억 원을 맡기고 저는 친구들한테 10%를 줘요. 10%. 이자를. 그리고 저는 20%짜리 운영을 해서 그러면 10%에 수수료 3.5를 저도 줘야 되죠. 그럼 6.5가 남는 거예요. 6.5. 그러면은 1억이면은 650만 원에 내 연봉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직장 다니는데 1년 연봉이 얼마씩 올라가요? 작년에 예를 들어 4,500했다. 그러면은 올해는 얼마일 것 같아요? 연봉.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르지만은 많이 이렇게 오르진 않죠. 그 수입에 650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내 수입이. 1억 원을 빌렸을 때. 자, 근데 이 1억 원을 어떻게 하냐면은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있고 사무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1억 원. 자, 저는 이렇게 하죠. 1억 원을 차용증을 써주고 공증을 해달라는 사람 공증을 해줘. 공증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집행권한이 있어요. 바로 채무명의 취득,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든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용증 뒤에 여기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 넣으셨어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 그럼 내 재산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위에 다른 재산이 있다는 게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사무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사채 발행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8%를 주는 거죠. 8%의 이자 소득세 15.4를 떼요. 15.4. 14에 주민세 10%에서 15.4 이렇게 세금 떼고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 원이라면
연봉이 6,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차액만 내 돈 없이 다른 사람 돈을 쓸 때. 자, 어떤 분은 부모님이 현금 은행에 3억 원을 예치하고 있어. 그럼 부모님한테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돈을 1억 원을 빌려주시면은 차용증 제가 써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매달 10% 이자를 드릴게요. 그럼 은행 이자의 5배에서 10배예요. 그럼 부모님이 해주는 분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걸 빌려줄 때 아버지도 좋고 저도 좋아요. 그러면은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자식도 좋고 나도 좋은데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투자하는 건데 아파트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 GPL 투자에 그럼 부모님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럼 제 동영상을 유튜브에 GPL 투자를 쳐서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라 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음 주에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아파트 담보 잡고 등기부등본 보는 것까지 다 있어요. GPL 투자 분석까지 다 있고. 그래서 이 책에 은행 31년 지점장이 노후를 책임지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으로 이 GPL을 강의도 하고 있고 이걸 책을 썼습니다. 부모님이 노안에 오셔가지고 못 읽어볼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부모님 모시고 여기 와서 상담을 하면 돼요.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자,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자,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돈을 갖다가 내 마진을 남기는 거죠, 비즈니스 오너. 제 친구는 캐나다에서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가져오는데 캐나다에서 수입 가져오자마자 4에서 5%를 남기고 밥을 유통을 시켜요. 고깃집에. 거기서 버는 돈이 많이 벌을 때는 10억을 벌었대요. 1년에 10억. 마진. 비즈니스 오너는 마진을 붙여서 남기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인베스터 투자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은 자, 어떤 분은 100억 원을 유치해 왔어요. 100억 원. 어디서 군인공제조합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 퀵대부예요. 한국 퀵대부. 두 달 금리가 얼마입니까? 4.7에 가죠. 4.7. 근데 이분이 이걸 얼마에 오냐면 13%에 오냐면 그럼 마진이 얼마예요? 8.3. 그럼 수입이 얼마예요? 8억 3천이에요. 돈만 끌어오고 8억 3천의 수입자가 되는 거예요. 내 돈 하나도 없이. 지금 이 한국 퀵대부는 여러분이 전화를 해보면 지금도 개인 질권대출 해줘요. 하인출 대표. 원래는 군인공제에서 100억을 유치다 하인출 대표의 친형님이 저축은행 회장님에서 군인공제조합에서 100억을 유치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상조이 같은 경우는 상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매달 쌓이는데 투자할 데가 없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GPL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이 방법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10억 투자해서 월 1,500만 원 나오지만 그거 위에 여기 있고 또 플랫폼 수수료 있고 이런. 근데 여기는 계속 시간과 노동을 맞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시간을 쓰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런 수입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있어요, 여기서? 사무사채를 꽂아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제가 사무사채 양식을 제가 우리 지금 32기방에 올려드릴게요. 사무사채 양식. 사무사채 양식은 그 론베이스가 차임약정서하고 비슷해요. 그 약정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회사 대부사업자가 있잖아요. 대부사업체가 사무사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차입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상에는 차입금, 부채 계정 차입금에 들어가고 사무사채 발행은 대출금 계정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15.4 이자를 떼고 주는 거죠. 다른 어떤 무슨 담보권이나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담보는 없어요. 사무사채를 내 대부사업자 이름으로 그 다음에 대표가 보증을 쓰고 사무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
돈을 빌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해서 수익금을 나는데 이 사무사채 발행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믿음과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아는 금세자산관리 신승호 대표 같은 경우도 안양저축은행에 퇴직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NPL을 보고 나왔어요. NPL 투자를 했어요. NPL 투자를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NPL이 이제 수입이 없는 거예요. 약정금리 플러스 3%.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골프 열심히 치고 이제 회장님들하고 어울리고 이제 그 모임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어떤 회장님이 신 대표 잠깐 상담 좀 하지. 내가 한 30억 정도 있는데 몇 프로 줄 거야? 그래서 8% 드리겠습니다. 8% 드리는 약정하고 금세자산관리 회사가 차입자, 사무사채 투자자는 채권자. 그래서 사무사채 발행을. 그러니까 결국 차용금 시장사하고 사무사채 같은 내용이에요. 양식만 다를 뿐이지. 이거는 회사채로 발행을 한다는 거. 그럼 15.4%는 세금 낸다는 건가요? 그렇죠. 14%에 주민세 10%고 10%면 1.4잖아요. 그래서 15.4. 이거는 뭐냐면 P2P하고 똑같아요. P2P. P2P는 피어 투 피어, 퍼슨 투 퍼슨. 사람 대출 받을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과거에는 27.5였는데 지금 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15.4로 바뀌었어요. 여기 똑같이 사무사채 15.4로 가요. 저 개인이 돈을 빌릴 때 막 동시에 여러 군데 대부업체 이게 모르게 해갖고 한 번에 여러 군데 빌려서 그런 사고는 혹시 없나요? 그 사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사무사채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P2P가 건물 하나를 올려요. 이렇게. 자, 상가. 자, 아파트 하나 올려요. 이렇게. 아파트를. 여기는 12%로 올리고 여기는 15%로 올려요. 상가는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100만 원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발행해 주는 거 뭐냐면은 원리금 수치 증서밖에 안 줘요. 제목이 원리금 수치 증서. 그 다음에 사무사 P2P 업체가 맨 밑에 채무자, 채권자는 이렇게. 근데 이 회사가 지금 PF 대출 잘못해가지고 많이 망하잖아요. 80~90%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돈 1,000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증서 한 장밖에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은 질권 설정을 해달라고 해야죠. 근데 여기서 빌리는 데는 지금 금세자산관리 같은 경우는 아는 세무사님이 저축은행 연결해줘서 8.5의 질권 대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8.5 그렇게 뚫었죠. 근데 여기서 질권 설정하면 질권 대출을 못 받죠. 유동화를 못 시킨다는 말이에요.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사무사채 발행을 하면서 질권 설정을 해달라는 게 정상이죠. 우리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담보물이니까 안전하잖아요. 근데 사무사채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대부업체 회사가 망해버리면 내 돈 날아갈 게 없어. 근데 우리 같은 GPL 투자하는 대부업자는 망할 일이 없죠. 아파트를 담보 잡고 대출한 거니까. 내가 돈을 못 받으면은 그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오든지 아니면 근저당에 질권 설정 해달라든지. 그리고 질권 설정할 때는 질권자 우선 배당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질권자 경매 신청서를 받아놔야 돼요. 그럼 질권자도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신협에 질권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그 신협 직원이 저한테 물어본 이야기예요. 질권자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냐? 질권자도 질권자 경매 신청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다양한 GPL 투자가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아파트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거야. 내 돈 날릴 거야. 이게 아니죠. 지금 내 돈 날릴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잠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좋은 물건 잡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채권 심사부터 해서 다 해주고 매달 이자 받으면 돼요. 이자 안 들어오면은 왜 이자 안 들어오는지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은 내용 증명 보내고 계약령 상실 및 부동산 임의금 같은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자만 매달 받으면 되고 이자 안 들어오면은 이자 안 들어오는데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가까운 데면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할 게 여러분 집 주변이면 좋겠죠.
연락이 안 돼, 이자가 안 들어오면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자를 못 냈는지. 그래서 못 만날 걸 대비해서 방문 안내장을 가지고 와서 경매 신청 예정인데 경매 안 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관건이에요. 과거에는 한 15년 전에는 은행에 3억만 예치하면 300만 원 나왔어요. 어르신들이. 그걸로 생활했어요. 근데 지금 300만 원은 28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300만 원에 여기 투자하면 550만 원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난리 나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정부에서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1,000만 원인 사람 16만 원, 3,000만 원인 사람 50만 원, 5천만 원인 사람 83만 원, 1억 원인 사람 16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근저당 1억 5천에 질권 설정해서 9천만 원 대출 받아서 질권 대출이자 수수료 대하고 75만 원. 이래서 계속 이 2단계만 가도 수익률이 23.5%예요. 수익. 3단계가 가면은 29% 정도. 투자금 1억 원 유치 10% 지급. 뭐 10%든 8%든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사람들은 그 투자 금액이 보통 13, 15%짜리 투자를 해요. 13, 15%짜리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18% 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진 가지고 인건비하고 경비, 사무실 운영비 되면 얼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100억 원 유치 4.7 조달금리, 자금 유치 8억 3천만 원. 100억 원만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죠. 지금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투자한 거예요. 1순위 담보 잡고 1억 6천 투자를 했어요. 안산에는. 담보 비율이 86% 됐어요. 왜 했냐면은 이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이고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86, 87대 해줘요, 저는. 꼭 80% 미만만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70%, 75%만 할게요. 제가 그러죠. 그런 거는 상환이 빨리 들어옵니다. 돈 필요할 때 다른 데서 대화해서. 저금리로. 소득이 충분하고 직장만 안전하다면 80%, 85%도 괜찮아요. 이것도 공시진행 유동화가 예를 들어서 57%까지 수익을 얻었던 거예요. 이것도 낙찰 예상값이 예상 배당표 작성해서 이렇게 나갔죠. 자, 이건 같은 경우도 지금 7,800만 원인데 담보 비율이 80%까지 딱 맞췄잖아요. 80%는 KB세가 3억 9천이니까 3억 9천에 80%에 1순위 은행을 뺀 1순위 2억 3,400을 빼니까 나머지가 7,800이 남았어요. 7,800이 투자를 했어요. 일단은 보면은 맨 아래 주변 여건 소득증빙을 보면은 월 5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뭐 만덕역 주변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도 대출 요청액이 33억이에요. 여러분들이 100억 가지고 있는데 물건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 3건이면 100억 나가요. 3건. 근데 왜 이런 거를 왜 안 받냐면은 여러분들은 다 소액 투자자란 말이에요.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전에 기수분 중에 내과의사 원장님이 들어왔어요. 10억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분은 1억짜리 10건을 하다가 1억짜리도 이제 안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5천짜리 20건을 해요. 이렇게. 투자 방법이 자기만의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33억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없죠, 돈이. 그래서 뭐 3억 원씩 10명이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투도 가능해요. 이렇게 큰 금액도 나오고 있다, 강남에.